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제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AI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아이디어 가지고 글을 쓰고 그냥 그걸로 뭐 표지까지 다 AI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책을 계속 내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AI로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소설도 가능하고 뭐 공포도 되고 뭐 로맨스도 되고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최근에 젠스파크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앞서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젠스파크를 이용을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주제로 책을 쓸 건데 이 책이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요. 뭐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여러 에이전트들 중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에이전트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놈 따로, 이미지 만드는 놈 따로, 그 다음에 그거를 합치고 교정 교열 보는 놈 따로, 이 전체를 총괄을 해서 일시키는 놈 따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하네스 시스템. 이거를 이제 젠스파크에서는 슈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개념 자체가 한 놈이 일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꼼꼼하게 하면서 다시 일을 시키는 일이 사실 없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바로 책을 써라. 이렇게 출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아직까지 AI의 프롬프트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린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이 제대로 먹히는지 검증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토큰 소비가 많이 발생하면 실수했을 때 그 토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꼭 AI한테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졌거든요. 요 창이 처음에 시작하는 창입니다. 여기다가 질문을 던져 넣을 건데 이렇게 썼어요. 자, 젠스파크 AI를 처음 쓰는 소상공인 초보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매장에서 뭐 장사를 하고 하시는 뭐 네일샵, 뭐 미용실 뭐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이 마케팅을 할 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얘를 GPT한테 하나 일임을 하고 뭐 제미나이한테 일임을 하고 하니까 얘가 혼자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에이전트 개념으로 묶어 있는 애들한테 내 요구사항을 말하면 얘가 내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자기 밑에 수하들을 거느려서 님 뭐해 님 뭐해 님 뭐해 님 뭐해 하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여기다가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타겟은 이 책을 읽는 타겟은 소상공인 초보자, AI 초보자들이고 그 다음에 저의 목적은 이제 원고를 쓰고 싶은데 이 원고가 사실 이 POD라는 말은 안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출판용 실무책을 만들고 싶다. 전자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출판용 실무책을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전자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전자책은 뭐 이게 실제로 종이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서 파일로 제공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종이책은 책이 어떻게 접혔을 때 페이지 번호라든지 중간에 여백이라든지 판형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책, 실무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처음에는 제가 종이책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다 쓰지고 난 다음에 포맷 템플릿을 하나 던져주고 여기 맞춰 해버리면 나중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책을 만들고 싶다. 일단은 대상은 요 사람이고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넣는 걸 잘 보세요. 제목은 하나 적어줘야 되죠. 이게 주제니까. 젠스파크 AI 소상공인 실무 가이드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게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부터 박사 과정을 위한 젠스파크 AI 보고서, 뭐 리포트, 연구 보고서 쓰는 법 이런 식으로만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명확한 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원고 생성에 쓸 수 있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한테 시키는 거는 책 쓰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책을 만들고 싶고 타겟은 이건데 원고 생성에 쓸 수 있게 완성형 지필 프롬프트로 바꿔줘라고 했죠. 지필 프롬. 이 지필 프롬프트가 나오면 이걸 다시 젠스파크한테 또 던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빵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내 의도로 이제 분석을 쭉 하기 시작할 거예요. 띵킹 모드 들어갔죠. 지금 슈퍼 에이전트 모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아래 프롬프트는 그대로 복붙해서 바로 원고 생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완성형 지필 프롬프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지필을 위한 프롬프트래요. 자, 목표는 이제 출판용 실무서를 뽑아내는 건데 초보 소상공인이 있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전형 원고를 뽑아내는데 맞췄습니다. 내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카피하는 버튼도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긁습니다. 쫙 긁어서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 굉장히 뭐가 많죠. 엄청 많아. 목차까지 아직까지 쓰고 있네. 자, 지금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요거를 잘 못 뽑아내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책 만들어 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안 나와. 제대로 명령을 주려면 이 설계서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 설계서를 AI가 잘 적어요. 지가 할 일을 뽑아내는 거니까. 물론 이 일은 다른 놈한테 시켜도 돼. GPT라든지 이런 놈한테 시켜도 되는데 사실 저는 젠스파크에서 책을 쓸 거기 때문에 젠스파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쓸 거예요. 원래 제가 젠스파크한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을 제가 못 쓰니까 요걸 젠스파크한테 써달라고 했어요. 내가 책을 쓰고 싶다. 바로 책 써가 아니고요. 책을 쓰는데 이런 목적으로 책을 쓰는데 이 질문을 프롬프트로 바꿔줘.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 보고서를 쓸 때도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때도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개발,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바로바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두 단계를 걸치는 게 안전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고쳐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에 대한 어떤 빙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얘의 역할, 롤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출판 및 기획 전문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아래 조건에 맞춰서 한국 독자를 위한 실무형 책 원고를 집필하라 라고 돼 있죠. 제가 뭐 굳이 한글로 써라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얘가 분석을 했는가 봐요. 자, 책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제목은 이렇다. 물론 제목이야 나중에 내가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제도 제안하는 애요. 초보 사장님도 바로 써먹는 매출, 마케팅, 업무 자동화, 실전 활용법.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예, 젠스파크 AI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소상공인들하고 맞는 교집합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원래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젠스파크를 많이 썼던 AI에 능통한 저 같은 사람이 직접 머리를 쥐어짜내서 나의 경험을 보태가지고 책을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시간도 없고 좀 귀찮으니까 AI한테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대상 독자는 젠스파크 AI를 처음 접하는 소상공인.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소상공인, 사장님, 직원이 적거나 1인 운영에 가까운 자영업자, 지가 다 해야 되는 사람들, 마케팅, 고객 응대, 문서 작성, 아이디어 정리, 반복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독자의 수준은 AI 초보, 프롬프트 초보, 자동화 초보, 다 초보예요. 왜 이게 초보가 돼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초보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긴 하지만 책이란 개념은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안 사요. 무조건 초보 대상으로 해야지 기술 서적은 팔린다라는 거를 저의 오랜 동안 제가 출판을 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한 20년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제가 실무 서적을 계속 쓰면서 느꼈던 거예요. 초상공인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알려줘야 돼. 써먹을 수 있는 책이어야 되고 독자가 책을 덮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습형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추상적 설명 아니고 실제 활용 예시,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가능한 프롬프트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필 방향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어요. 나도 오늘 바로 써볼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진짜 포커스를 잘 맞추죠. 와, 깜짝 놀랐어요. 자, 이 기준에 따라서 1차 출력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내용들이 프롬프트예요. 되게 길지만 카피를 딱 합니다. 카피 됐다고 나오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입니다.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빵 눌러요. 그러면 지가 만든 사실은 프롬프트잖아요.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뭘 하느냐면 이 슈퍼 에이전트가 각각의 자기 밑에 딸려있는 필요한 에이전트를 불러올 겁니다. 님 뭐해 님 뭐해 님 뭐해 각각의 AI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병렬식으로 일을 쫙 시켜요. 책을 듣고 나서 이거면 나도 오늘 한 가지는 바로 줄일 수 있겠다. 뭔 할 수 있겠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자, 독자 정리했고 차별화 포인트 했고 그 다음에 목차 뽑았고 에필로그 그 다음에 브록까지 다 뽑았고요. 프롤로그 지금 쓰고 있네요. 쭉 쓰고 있고 계속 쓰고 있죠.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잘 했네요. 길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안내가 돼 있어요. AI가 잘하는 일하고 사람이 직접 컨트롤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 초보자들은 사실 AI한테 뭔가 얘기하면 다 해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프롬프트를 잘못 내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AI 뭐 못 쓰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잘 구분을 해줬어요. AI는 이제 문장 만들기, 첫 문장 만들기, 다듬기, 요약, 분류, 여러 버전 제안하기, 말투 바꾸기, 아이디어 초안 만들기, 반복 문구 총괄 정리하기 이런 텍스트에 강하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뭐 봄 시즌 딸기 음료 홍보 문구 10개 써줘. 요런 같은 거는 잘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실제 가격이나 뭐 재고나 이거 AI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사실 확인, 법정 문구, 환불 교환 뭐 요런 것들은 네,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런 것들도 알려주네요. 자, 그래서 AI가 이렇게 답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요게 환불, 나의 진짜 환불 규정하고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것들을 계속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써 나가면서 토큰도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겠죠. 자, 얘가 진행되는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쭉 다 만들고 결과물이 이렇게 툭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툭 나오면 원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출판하기 위한 거니까 원고가 북극호에 등록하기 위한 원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탁 열었는데 이렇게 열면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건 아직까지 편집이 다 끝난 상황은 아니에요. 내용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보다 보면 뭔가 빠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위에 공백이 왜 이래 많지?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아주 잘했는데 뭔가 출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자책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종이책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3장까지 쓰다가 만 거예요. 이게 화면에 이제 리플래시가 제대로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지가 다 작성을 안 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보다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기는 다 했대.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 3장부터 원고 안 보이는데?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쫙 검토를 해서 두 번째 버전을 만들었죠. 자, 이 두 번째 버전은 제목부터 해서 목차, 근데 목차에 페이지 번호가 없는 것들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보니까 프롤로그부터 일부 시작해서 이 원고들이 쫙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잘했죠. 저는 이거 다 읽어봤어요. 사실 강의하기 전에. 정말 잘했어요. 일단은 AI가 만들 때 장점이 뭐냐 그러면 오탈자는 없습니다. AI는 오탈자를 내지 않아요. 이게 이미지 생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오탈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뭐 문법이 이상하거나 한국어식 표현이 이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오탈자 검사는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게 뭐 간격이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줄바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소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에 편집이 이상한 것들이 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내용 잘 썼는지 파악하는 거는 당연하고 자 그리고 얘가 요런 것들을 해놨는데 중간에 이걸 이제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미지에 스파크 페이지 결과 화면에서 제목, 요약 문단, 관련 항목 목록에 함께 보이도록 캡처를 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젠 스파크는 안에 나노 바나나 같은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AI가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얘를 하기 위해서 스파크 페이지라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를 생성형 AI가 추론을 해가지고 넣으면 안 돼요. 똑같은 화면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젠스파크는 화면을 열어서 지가 그 작업을 수행을 하고 캡처를 해서 이 안에 넣는 거를 못해요. 나는 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인간이 네가 대신하세요 하고 플레이스홀더를 비워놓은 겁니다. 이건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최종 검토가 인간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문서를 이렇게 일단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원고가 나왔죠. 원고가 나왔어. 이거는 사실은 HTML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서체가 있는데 이 북쿠크에는 책을 만들 때 여기 메뉴에 가서 새 책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면요. 종이책 만들기, 전자책 만들기 있죠.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원고 서식 받기라고 있어요. 자, 요걸 딱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자, 이 원고 서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압축을 풀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A4, A5, B5, B6, 여기 DOC 파일이 있고요. HWP 파일이 있어요. 자, DOC 파일이 훨씬 더 AI가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 그래서 DOC 파일 중에 저는 A5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북쿠크 폰트라고 있는데 이 북쿠크에서 만든 두 가지 형식의 폰트가 있어요. 명조하고 고딕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원래 상태는. 그 파일들을요. 다시 젠스파크에 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고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고 로컬 파일 찾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하나 올려. A5 템플릿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또 해서 아까 압축을 한 폰트 파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요거거든요. 이거를 업로드를 하면 압축을 또 지가 풀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합니다. 첨부한 서체와 출판 포맷에 맞게 POD 제출용으로 장별 제목, 소제목, 표, 프롬프트, 예시 형식을 통일한 최종 교정본으로 다시 작성해줘라고 했어. 이해되십니까?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폰트 다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정말 중요한데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글이 안 들어가요. 여기 여백 부분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북쿠크에서 제공하는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잘려나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북쿠크가 제공을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명령을 딱 하니까 얘가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이번에는 뭘 하느냐면 지가 이때까지 잘 써놨던 이 원고 있죠. 이 원고를 일일이 쫙 다 긁어서 폰트 맞추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워드 파일로 만든 거죠. 워드 파일로 만들었고 이런 결과물 파일이 나올 거고 자 제출 교정본이 나왔고 변경사항은 기존에 얘는 HTML 문서라고 했잖아요. 이걸 전체를 반영해서 이 프롤로그부터 12장까지 부록까지 전부 포함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다 만들었다. 그리고 지가 못하는 게 있어요. 판권지 같은 경우는 매번 바뀌는데 이 판권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청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몰라도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 북쿠크에서 북쿠크 네가 알아서 해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 됩니다. 들여쓰기 검토 그 다음에 줄바꿈 검토 이런 걸 해라 라고 해서 쭉 얘한테 명령을 또 주고 자 최종 판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기까지 얼만큼 걸렸느냐면 30분도 안 걸렸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자 미리 보기는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 다운받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이 많으면 이게 그냥 서류가 아니잖아요. 몇백 페이지가 되는 서류거든요. 이게 로딩이 가끔 안 될 때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컨트롤 R 누르면 리플레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쫙 나올 때도 있고요.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자, 지금 제대로 나온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로딩을 걸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F5번 누르거나 컨트롤 R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백 페이지예요. docx 파일 열어보면 공백 페이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깔끔하게 이렇게 쫙 해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다 일일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정교율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AI로 글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다 고정
수정을 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힘든 일인데 이런 것까지 템플릿 던져주고 네가 맞춰 하면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AI 시켜야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하기에 노동력 낭비의 일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교정 교열 이 인간이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시간 많이 가고 시간 보내는 거에 비해서 뭐 알겠겠죠. 자, 그래서 이거 나온 거를 이제 검토를 쭉 하는 거죠. 그러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기를 딱 누르면 자, 워드 문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내 컴퓨터에 저장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자, 이 저장이 된 거를 저는 보통 이제 그 워드를 돈 내고 쓰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하느냐면 자, 구글 드라이브에 가가지고요. 자, 요거 신규 누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눌러요. 자, 그러고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요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럼 업로드가 이제 됐죠. 용량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요걸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독스로 바뀝니다. 이거 편집이 다 돼요. 그럼 여기에 다 돼 있는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들은 AI가 제대로 못한 게 있으니까 이 판권 부분들 ISBN 번호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차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 docx 파일을요. 나중에 내가 이미지도 넣고 편집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시 업로드를 해야 돼. 젠스파크한테 업로드를 해서 요거 여기 보면 페이지 번호 달리잖아요. 그게 지금 없죠.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끝났죠. 이제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지만 요런 것들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 하나만 제가 지금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인간인 저더러 요거는 네가 해야 돼라고 요청한 부분이 이 플레이스 홀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인터페이스 설명하는 내용인가 봅니다. 자, 홈 화면 3영역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로그인 마치면 넓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 세 곳만 기억하면 젠스파크의 절반을 배운 셈입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느냐면 젠스파크 홈 화면에서 좌측 사이드바, 중앙 프롬프트 입력창, 우측의 부가 영역 명확하게 보이도록 캡처 후 번호로 표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젠스파크에 간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 화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화면. 자, 이게 첫 시작 화면이잖아요. 이게 가리는 게 하나도 없이 이 상태로 얘를 캡처합니다. 뭐 캡처 툴은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영역들을 한 방에 빵 캡처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름을 뭐 00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있는 거니까 저장을 해요. 여기 필요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지 블록. 자, 여기 부분에다가 방금 내가 캡처한 이미지를 삽입해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한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남겨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면 이제 뒤에 밀리는 것들이 발생하겠죠.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뭐 페이지가 붕괴돼서 화면이 밀리거나 잘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언급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또 젠스파크가 다 고쳐줍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출판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알아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책이 다 완성이 되고 ISBN 신청하고 받고 하는데 만 하루가 걸리고 그래서 이제 책이 북크크에 등록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주문하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실제로 내가 책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책이 실제로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이 영상의 밑에 링크를 수정해서 영상 정보란을 수정해가지고 다 여기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작업이 아니고 실제로 실체가 있죠. 자, 그런데 책은 이렇게 한 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튜브에 AI로 뚝딱 만든 뭔가 영상을 올렸는데 누군가는 조회수가 나오고 누군가는 조회수가 안 나오죠. 그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그 차이는 얘가 얼마나 신박한가, 세상에 없던 뭔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컨텐츠를 보는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AI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이 주제를 선정하거나 내용에 대한 흐름을 잡아 나가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많이 하고 서점에 가서 지금 어떤 책이 유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거고 어떤 책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요거는 살만한 책인지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이미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흔한 주제여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굳이 안 사봐도 되는 주제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책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쓰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주제의 책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 수 있을 만한 주제인지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북크크를 통해서 제가 얼만큼의 돈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잠깐 이렇게 수익 내역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티끌모아 태산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책량이 많아지고 중간중간에 빵빵 터지는 책들이 한 권씩 나오다 보면 이 매출이 훨씬 더 커지겠죠. 당연히 매출은 더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작가로서의 명예도 가져가는 거고
또 뭐 북극을 통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출판사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 출판사 내는 거 진짜 쉽거든요. 그냥 구청 가가지고 해달라면 그냥 바로 해줘요. 그리고 1년에 뭐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 비용 내는 게 있어요. 뭐 허가, 등록비 같은 거. 그것만 내면 1인 출판사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남의 책 만들어주고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아이디어 가지고 글을 쓰고 그냥 그걸로 뭐 표지까지 다 AI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책을 계속 내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AI로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소설도 가능하고 뭐 공포도 되고 뭐 로맨스도 되고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검토를 많이 해야겠죠. 벤치마킹을 엄청 해서 어떤 책들이 아직까지 시중에 없는지 아니면 어떤 책이 인기가 좋아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냈을 때 훨씬 더 많이 팔릴 건지를 판단을 하시면 좋겠죠.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얘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줘요. 시작하기라는 부분 여기 눌러보면 되는데 이미 제가 이제 한 번씩 해본 것도 있고 얘가 내한테 계속 뭐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뭐 슬라이드 만들기도 해보세요, 스프레드시트도 만들기도 해보세요, 디자인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거 한 번 수행할 때마다 20크레딧을 줘요. 근데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뭔가 결과물을 바로 빼먹을 수 있는 걸 공짜로 쓰게 해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젠스파크를 내가 일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써먹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제 강의가 책 분야에 지금 한정해가지고 알려드리긴 했지만 진짜 이 책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냥 글 하나 써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블로그 하나 써줘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인간의 노력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인간의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최종 결과물이 얘란 말이에요. 얘라. 예. 이거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증빙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꼭 영상 정보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고,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젠스파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보통 LLM으로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생성형 AI 툴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그 LLM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혹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툴들을 서로 다 엮어서 각각의 하나씩의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그런 서비스가 사실 이 젠스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서비스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평소 때는 제가 기술 서적 위주로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 서적 말고도 뭐 그냥 내가 써보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뭐 공포 소설도 써보고 연애 소설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에세이들을 써보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로 책을 쓰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AI로 쓴 책들을 등록을 못한다, 출판을 못한다, 혹은 판매를 못한다, 유통을 못한다 이렇게 됐으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납본 시스템에 등록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ISBN 번호를 만약에 받겠다 하면 이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요 쭉 적는 과정에 이런 책들을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목도 적고 이런 걸 적는 과정에 저자 역할 및 저자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AI가 집필한 도서는 AI 저자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AI 저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음반협회나 이런 데는 AI로 작곡된 곡을 아예 등록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출판 같은 경우에는 AI로 된 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올리거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릴 때도 AI로 작업을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일부를 AI가 썼건 아니면 책의 전체를 AI가 썼건 표지 디자인만 AI로 만들었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등록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책들을 제가 이제 요즘은 어떻게 출판을 하느냐면 북크크라는 요 POD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Publish on Demand인데 보통 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몇천 권씩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백 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 왕창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요거는 약간 TMI지만 책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유통비가 5,000원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자가 출판을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보다 수익이 엄청 높은 분야는 아니에요. 한 30%에서 40% 정도 내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북크커 같은 경우에는요, 책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아요. 디지털 파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문을 딱 한다, 뭐 교보문고라든지, 자, 교보문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 이름으로 이동윤 검색을 하면, 자, 요런 책들 있죠. 자영업자 홀로서기 마케팅. 요런 책들이 다 지금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책을 만들어요. 한 권을. 그래서 배송을 하죠. 근데 잔뜩 책을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사실 배송은 빨라요. 이미 만들어진 걸 보내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책을 왕창 만들어 놓기 위한 초반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POD 시스템은 초반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가 출판에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북쿠크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도 지금 북쿠크를 통해서 출판한 책이 전자책하고 종이책 포함해서 무려 51권이나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판매량이라든지 얼마큼 팔렸다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출판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을 등록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막 적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아까 전에 ISBN을 적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내가 출판사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ISBN 출판 판매용을 선택을 하는데 이 ISBN을 누가 발급받느냐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판사다 그러면 내가 직접 받아서 번호를 넣으면 되고, 내가 출판사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다, 개인도 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북쿠크에서 무료 등록을 해줘요. 북쿠크가 대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수익 중 일부는 북쿠크가 좀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출판사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이든 아니면 종이책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북쿠크에 등록한 이 내역들, 이게 매달 정산이 돼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50만 원 이렇게 찍혀있죠. 이런 수익들이 책을 만들어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컨텐츠를 유튜브에 등록시켜놓고 조회수가, 컨텐츠를 등록했을 때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인기 있는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회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계속 들어오죠. 이 책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유튜브. 근데 사실은요, 이 유튜브라는 게 진입 허들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특히나 뭐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막 공장식으로 돌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출판 시장은 아직까지 레가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출판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쉬운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혹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 혹은 어떤 기획적으로 허들로 다가오는 거고, 글을 쓰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글 쓰는 게 어렵기는 해요. 저도 여전히 어떤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를 쓸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주제를 던져주고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어, 타겟은 어떤 독자층이야 라는 거를 AI한테 알려주면 글을 다 쓸 수가 있어요.